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이 3%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47만 명이 늘어 지난해 10월 50만 명 증가 이후 8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외환위기 이후 산업 중심축이 중소기업으로 옮겨갔지만 R&D 투자와 인재 확보가 취약해 중소기업 지원을 뇌실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은행 구제 발표에도 시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다음 주 열리는 세계환경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로위기 타개를 위해 영내 지도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먼저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컨설팅램의 이영준 연구원과 함께 스페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내일 6월 동시 만기일 과연 무난히 지나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시장 방향성의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글로벌 3대 악조 해소 시에 업종별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유효할지 살펴보고요. 네, 평택 촌놈 정우영 대표의 이기는 전략, 코스피 보합권 혼조에 있어서 외국인과 외국인의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요. 문재인 테마주, 과연 신규 매수해도 될런지 점검합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과 함께 크로바 하이텍에 대해서 듣습니다.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함께요.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 과연 변동성이 확대될지, 내일 6월 동시 만기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시장이 개선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또 유로존 불안감 확산에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는데요. 현재는 재차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1860선을 회복하면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오전장 한때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가 현재는 재차 꼬리를 위쪽으로 올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5% 상승한 1861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동시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와 함께 오전장 하락 전환하면서 잠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개인의 순매도로 재차 지수 올라섰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7% 상승한 47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벌써 4거래일째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38억 원, 외국인이 14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시면 환율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달러화의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하락한 1167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강 보합권에서 현대모비스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현재 0.31% 밀려나면서 95,800원에, LG화학도 1%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27%에서 현재 2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16% 하락하면서 3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0.1% 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46%, 안랩은 약 보합권에서 현재 1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6,8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ICT 역시 0.29% 오르고 있네요. 반면에 동서가 0.81% 하락하면서 3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젠백스 역시 1.63% 하락하면서 3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업종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IT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지만 좀 종목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와 LG이노텍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49%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가 1.49%, 반면에 LG디스플레이도 약 보합권으로 현재 22,7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1.21% 밀려나면서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위아가 1.82%, 현대모비스가 2.24% 상승하면서 현재 27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음성인식 프로그램이죠. 시리에 올 가을부터 한국어 기능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음성인식 관련 테마주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브리즈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오텍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현재 RF세미도 11% 넘게 급등 양상입니다. 파트론 역시 6.42% 오르면서 현재 11,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현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4% 넘게 오르면서 20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에너지와 오성 LST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폴리텍은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화장품주가 해외 성장 부문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살펴보시면 현재 LG생활건강이 1.55% 오르면서 58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맥스가 2%대, 그리고 에이블 CNC도 3.33% 오르면서 5만 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도 현재 상한가 기록했네요. 2,36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개별 종목 역시도 현재 호재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행장이 부실 저축은행 이슈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시장이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35% 밀려나면서 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하이와 JCE와의 합병에 관한 조회 공시 요구에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게임하이는 주당 5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합병설이 돌면서 상승 출발했던 주 종목들이 현재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하락 반전했죠. JCE도 현재 2.4% 밀려나면서 38,6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금호산업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6,51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시 모습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좀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안심이다 싶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이영준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긴급 처방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온라인 상태에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일반 투자자분들은 참 궁금해하고 있는 듯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남아있는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스페인은 큰 위기가 지나가는 듯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페인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말 68.5%였던 공공부채가 이번 1,000억 유로 지원으로 인해 20% 정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약 86% 정도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올해 스페인은 860억 유로 정도 상환할 예정이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의 절반 수준인 480억 원 정도로 480억 유로 정도로 공공부채 문제가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유로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인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가 사상 최고치인 6.8%로 급등한 가운데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날보다 25bp 정도 상승한 1.42%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영국 금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상승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유럽 채권 시장의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국가들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로존 붕괴 가능성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진 만큼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내일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쿼드러플 워칭데이, 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시장이 좀 불안감이 큰 만큼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요? 예, 높은 스프레드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전일 스프레드는 이론가인 2포인트의 87% 수준인 1.73포인트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해지용으로 보유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6월 들어서 환매수했던 것이 베이시스의 상승을 낳았고 스프레드 하락 압력을 낮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단 스프레드 하락 유지의 전제 조건은 만기일인 내일까지 스프레드 고평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아있는 8천 계약 내의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분명히 스프레드 매도에 부담이 되는 규모고요. 매도가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지만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선물 매도가 증가할 경우 스프레드가 급락할 것이며 매수 차익 잔고 역시 만기 청산을 선택하는 잔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베이시스가 1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매도 차익과 함께 스프레드 매수를 선택하는 스위칭 매매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국내외 이벤트들이 많아서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14일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15일에는 일본은행의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7일에는 그리스 2차 총선이 있죠. 그리고 13일과 15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에 의해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 방향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이며 증시 변동성이 다소 커지면서 관망세가 지속돼 지수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승은 일정 부분 제한적인 가운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반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경기 사이클에 덜 민감한 업종이나 단기 낙폭 과대 업종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을 제시하면 음식료와 의약품 그리고 비금속 광물 그리고 낙폭 과대 업종인 철강, 금속, 조선, 기계 업종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전략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전문가의 의견을 봤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지만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결론적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과거에 지수가 한참 올라 있을 때 지금 지수 대하고 지금은 일정 부분 좀 하락해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 이런 국면 속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변동성 확대 시 그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바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지수의 어떤 하향 안정화 부분, 하향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변동성 확대 국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전략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마감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좀 부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 결국은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과 G2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핵심 이슈의 어떤 시장 내 해석을 놓고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재료들이 어찌 보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보여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주말에 있을 그리스에 대한 그런 총선 부분, 아무래도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좀 냉정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유로존의 이슈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어찌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점차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조의 움직임,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어떤 유로존 각국 정상들 그리고 각국 재무장관들의 해결 의지들이 지금 하나 둘씩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따라서 일단은 좀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 좀 가져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보수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 좋을 것 같고요. 다소간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과정은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탄력적으로 그리고 짧은 매매의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총선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누가 이기건 아니면 양당의 어떤 보합권으로 인해서 재총선으로 또 이어질 그런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부른 전망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번 주 이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초에 있을 19일, 20일 FOMC 회의하고요. EU 재무장관 회의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좀 가지시고요. 지금 시장 내 모든 기대감들 결국은 유로존이 공조 분위기로 풀리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나오는데 시장 내 기대감 있다라는 것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대응 관점은 다소간은 좀 탄력적으로 하되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번 달 말일을 기한으로 해서 유로존의 은행권들에 대한 핵심 자본 비율 시한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미 유로존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정 부분 자본 비율은 어느 정도 좀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당분간 좀 진정될 가능성 높다라는 쪽 따라서 수급의 개선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매수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제가 이제 선별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선별의 관점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임박을 하게 됩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짬에 있어서도 항상 2분기 실적을 미리 지금 염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관심 업종에 대한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관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짐노저스도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한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라가르드 총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에둘러 쓰는 표현을 가지고 그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그 안에 설마 파국으로까지야 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것들이 얻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파국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지금 정도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께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임동석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일단 지금 유로존의 어떤 그 스페인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주변 국가로의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지난 밤 시장에 나타나긴 했지만 시장 내 일정 부분 좀 묻혀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오히려 그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시장의 일정 부분, 지수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가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좀 어느 정도 지금 많은 부분, 좀 가격에 대한 메리트들이 이미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오히려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금, 그 구간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금융권의 신용 경색,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럼 유로존의 그 금융권 신용 경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어떤 업종들이 시장 내 관심을 받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면 또한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업종들이 관심을 받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희망,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관심 업종들, 그리고 원자재 상승과 관련된 관심 업종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그 금융권의 신용 경색을 해결하는 부분, 지난 밤에도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유로존 그 은행 연합회에서 얘기한 예금 지급 보증안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일정 부분 금융권의 신용 경색을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 금융권의 신용 경색이 나타난다면 금융주와 핵심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시장 내 반영된 부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기계업종 그리고 소재업종, 운송업종에 대한 관심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가져보고요. 이제 그 남아있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핵심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그 우리들 그 커머디티 시장의 좀 하향 부분이 시장 내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 오히려 좀 양날의 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요.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과 동시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재차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결국 경기라는 것은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정유업종 그리고 소재업종, 특히나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 방어를 위한 어떤 그 대표주가 일정 부분 유틸리티 업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수 소비재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게임 업종이었습니다. 게임 업종은 경기 방어주이자 동시에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게임주에 대한, 특히나 그 휴대폰 그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상승 부분 큰 상승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선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시장에 대한 대응하시면 좋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나눠서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상승 관련해서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런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으로 반전할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은 뭐 동시만기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셔가지고 전문가분들께 내일 장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많이 원하거든요. 어떤 네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내일 일단은 좀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저렇게 좀 정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따라서 오늘 현재도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간의 그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영역,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대형주, 시총 대형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우량주, 특히나 2분기 실적을 감안한 우량주에 대한 접근을 오히려 내일 같은 시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업종을 지금 여러 가지 좀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섹터별로. 예. 그 가운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것 하나가 제일 좋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거기다 좀 돈을 묻어보고 싶은 생각도 같이 질 테고 하나만 딱 골라서 얘기해 주신다면은 포트폴리오와 연관지어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실런지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무래도 좀 게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애플사에서 그 iOS 6라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발표를 하면서 뭐 휴대폰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의 오늘 움직임 크게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게임이 어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컨텐츠가 꼭 쫓아간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일정 부분 게임 업종이 사실상 올 연초부터 해서 상당 부분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와 같이 좀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확실하게 모멘텀을 쥐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30%, 나머지 70%는 IT가 20, 게임이 10, 건설 15, 정유 10, 자동차 타이어가 15 이렇게 해서 약 7대3 정도 비율로 나누어서 편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 딱 한 본전 정도 되는 정도 가격대에 머물고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니까 좀 팔아서 현금을 갖고 저가에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볼까요? 아니면은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고 그냥 홀딩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항상 향후에 대한 그 주식의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더 산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서 지금 대응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서 계속 쥐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의 상황 어쩌면 짧고 그 다음에 탄력 있게 대응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내일의 선물 옵션 동기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홀딩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 위냐 아래냐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 행동 방향을 결정을 해야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크게 도움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했다가 1850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186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특징은요. 전일 1850선 회복 이후에 185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오늘 저가는 1849포인트였고요.
1850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양상인데 결국은 현재 1850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등락 이유에 대해서는 뒤늦은 손절과 신규 매수의 충돌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시가가 엄청나게 개파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가가 거의 저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시가가 반대로 또 고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했는데 시가가 사실상 저가. 오늘은 갭상승했는데 시가가 현재까지도 고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그 충돌되는 모호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늦은 손절과 신규 매수의 충돌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1850선 사이에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런 양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이 상태에서 1850선 지지가 되고요.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뚜렷한 방향성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구간, 업종들의 흐름도 혼조 흐름이던데요. 그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특징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증권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4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4개가 4대 업종입니다. 그런데 증권 같은 경우에 사실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너무 소외됐습니다. 장기 소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대 업종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화학, 그다음에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한번 2000포인트 돌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고점보다 다 높아요. 그리고 이제 철강금속조차도 지난해 지수가 좋았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고점 이후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증권업종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가격 메리트라든가 기타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증권업종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핵심 포인트였었는데요. 어쨌든 증권업종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인데 바로 우리들 제약입니다. 테마주죠. 바로 문재인 관련주인데요. 아마도 내일도 추가 상승을 하면은 저점 대비 한 100% 수익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5월 11일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전달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정치인 테마주는 이렇게 하자 하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관련주는 기술적 흐름으로만 대응하자. 왜냐?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1등이라는 거 다 알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였고요. 반면에 문재인 관련주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고수익 저위험이다. 결과를 떠나서 빅팅할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결과적으로 5월 중순이 딱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주가나 지지율 모두 지난해 연말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가 고점이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흐름인데 앞으로도 단기 고점은 이제 임박했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12월까지 문재인 관련주를 계속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관련주 여전히 추천해 주셨고요. 지수는 1860선 부근입니다. 장중 내렸지만 다시 한번 회복했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걸까요? 어제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만약에 1850선 이상만 코스피가 유지가 된다면 75에서 100%, 1825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이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1800선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1850선 이상과 1825선 이상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75에서 100% 끌고 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에 지속적으로 저는 아무리 낮아도 50%, 웬만하면 전업은 100% 매수하자 그랬는데 현재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종가에 배팅할 만한 업종은 역시 코스피 증권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권에 대해서는 단기가 될지 중기가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유망하기 때문에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문재인 관련주 기존의 보유자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철강보다도 장기간 소화해됐던 업종이다. 증권주 관심을 두자 얘기해 주셨고요. 문재인 관련주 역시 보유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거래소 쪽이 4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한 모습 좀 시세 분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 아무래도 좀 날이니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심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는 듯해 보입니다. 3.5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1858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포인트 상승한 강보합 472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5% 공략 쪽 코너 이어갑니다. 일주일간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받는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5% 수익 제발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아이러브 스탁 전진우 팀장을 연결해서 저도 도움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추천하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은 코스맥스를 추천을 하셨던데요. 오늘도 흐름이 3.77% 상승을 하고 있어서 흐름이 아주 탄탄하고 참 좋습니다. 자, 먼저 AS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상승이 시작하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그 5월 달에 이제 급등락을 이제 겪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다소 좀 움직임이 좀 더디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그리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24,000원대 그죠?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4거래일 5거래일째 그 부분에서 잠시 숨고르기 정도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갭을 주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하다가 또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다행히 상승 추세를 이 종목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 가치는 변동되는 이슈는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고가를 만든 26,500원 정도 바라보시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우상향으로 아주 강하게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아직까지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보유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하실 한 주간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던가요? 네, 오늘은 크로바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SMD, 동바이텍 이렇게 두고 TFT LCD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칩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최근에 휴대폰이나 중소형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요거로 이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칩의 성장이 칩 시장 또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5인치형 AMOLED TV를 올 한해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세계 아몰레드 TV 시장 규모가 올 한해 규모만 놓고 봐도 한 1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부터 한 3년간 연평균 23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올 하반기에 요 AMOLED TV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게 되면 현재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MOLED TV 드라이버 칩 또한 큰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더 큰 이슈는 무선 충전기에 대한 대량 납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올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내놓는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기를 모두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 충전 방식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공진 유도 방식이라는 걸 취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걸 택하고 있는데 충전기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코일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제품 형태가 됐던 완전 제품이 됐던 무선 충전기 방식이 채택이 되게 되면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큰 시장에 납품 가능성이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관련된 좋은 이슈 때문에 올 한해 이 회사의 실적 가이던스 역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 그다음에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최대의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일단 놓고 보시면 지난 연말부터 한 4,000원대 부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요 충전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평소에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급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충전기 시장에 대한 최근의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되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기술적 위치에 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부분인 4,400원에서 4,450원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의 어깨 정도 부근인 5,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추세를 완전 깨는 4,15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크로바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도 욕심내지 않고 지난번 한 어깨 정도 수준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손절할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구체적인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지금 제 옆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흐름이 일단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1860선을 지금 지킨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어떤 마감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하루 미국발 훈풍, 특히 QE3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이제 장 전체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지금 잠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현재 장 자체는 이렇게 대외적 그 이벤트성 재료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에 예정된 그리스 2차 총선과 그리고 G20과 EU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적으로 본다면은 1800에서 1900 사이에서 갈지적 행보를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셔서 상단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아직 여전하지만은 5월장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각국의 정책 대응이 굉장히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감, 상존해 있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현재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부분은 어떠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다는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한 방향을 가지기에는 아직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그리스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 대표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2차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이미 합의됐던 구제 금융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또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냉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그리스 2차 총선이 지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면은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매도폭을 상당 부분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기관들조차도 지금 현재는 연속적인 순매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포트에 어떤 종목을 편입하셔서 이렇게 보유하시겠다는 전략을 모두 세우셨던 분들은 아직은 시기가 아직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상승 중인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순발력 있게 단기적으로 그 시장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현금 보유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잠깐 보시면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가치주를 당분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도 하락할 때도 그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IT나 운수 장비 업종 지금 현재 재부각되고 있지만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면은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세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접근하신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시장을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단기 낙폭이 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화학이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지금은 바닥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상승 자체가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5월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뼈저리게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은 좀 지금 또 예상 실적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총선이 지나고 또 좀 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나오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3분기쯤에는 실적 개선이 되면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동안 좀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긴 했지만은 일단 지금은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 악재가 좀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셨던 분들은 은행 업종들, 금융주들은 조금 이제 지금 매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리스크가 진정되고 재반등할 때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내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일단 3, 4월 2달간 1조 원이 순매도 됐고 또 5월에도 2조 원 가까운 차익거래 청산이 나타나면서 이제 만기일에 매물 부담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 확대 이상의 그 어떠한 이제 위력은 발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보다는 이제 변동성에 집중을 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로이 신규 추천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통합과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을 주력으로 하는 정보 기술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 몇 가지 투자 포인트는 이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1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이제 이 자체 영업이익 46억을 달성을 했고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78%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카카오톡 쓰실 텐데 이게 오피스톡이라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 이익 성장성이 더욱더 뚜렷해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지분이 59%, 동사 순자산가치에서 59%에 해당하는데 일단 키움증권 자체도 시장에서 지금 견조하게 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셔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네. 4월 말에 저점을 한번 찍고 5월 당일 급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그 저점을 높이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전에 한번 상승했던 이전 상승 때는 60일선을 안타깝게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60일선 이하 이평선들이 거의 모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60일선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21선이 걸려있는 13,000원 선에서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이 부분 만약에 돌파된다면 14,000원까지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흘러내리고 다시 흘러내린다면 전 저점이 11,000원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1,000원 선에서는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이 70%, KB금융과 기아차 반반씩해서 30% 주식 비중이고요. 자, KB금융 6.4% 수익 높습니다. 이익 실현했고요. 기아차는 0.5% 소폭 빠지는데 보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KB금융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익 실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는 2분기 실적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종 포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은 여전히 70% 보수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기아차 15% 그리고 다우기술을 신규 편입 15%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결과는 현재 보유 중인 기아차가 마이너스 0.5% 제자리고요. 다우기술 새로이 높은 수익 올리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호 팀장과 함께 구체적인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긴급 AS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이요. 세종공업과 네오이즈게임즈의 매도 사인을 알려왔습니다. 세종공업이 12,300원 매수해서 오늘로 3.3% 수익을 늘려서 이익 실현을 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손절과 터치로 전량 매도 사인 보내왔습니다. 세종공업, 네오이즈게임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